안녕하세요, 핸델입니다. 다들 영화 한산 잘 보셨나요? 핸델님, 전자기학 시리즈 찍다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요?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한산 시리즈 찍으려고 소품으로 이거 구매했는데 한동안 못 찍고 있다가 쿠팡 보니까 리뷰 쓸 수 있는 기한이 이제 사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산 시리즈를 지금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적분으로 명량해전을 설명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적분으로 한산도 대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저 나름대로 고증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더 필요해서 이번 영상은 이것을 조립하면서 제가 말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위로 이렇게 대충 잘랐고요.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꺼내보니까 예전에 광개토대왕함이랑 거북선 조립할 때처럼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에어캡, 소위 말하는 뽁뽁이도 있고요. 뽁뽁이는 버릴게요. 조립 설명서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 고양이 토르는 진공청소기 옆에서 고롱고롱 하고 있습니다. 가판부터 뜯으려고 했더니 이게 먼저 뜯어졌네요. 어쨌든 뜯어보겠습니다. 접착제 없이 조립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동안 제가 항상 그랬듯이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있던 접착제를 활용할 것입니다. 순간 접착제는 바퀴 붙일 때 활용하려고요. 그 와중에 원래 판옥선 뱃머리 쪽에 치우천왕이 새겨져 있지 않나요? 되게 귀여운 도깨비처럼 그려져 있는데? 아니 어쨌든 판옥선은 이렇게 바닥이 평평한 배, 평저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 배들 보면 죄다 첨저선이 많죠. 바닥이 날렵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순신 장군께서 타고 다니신 판옥선, 그리고 돌격선이었던 귀선, 거북선은 저렇게 평저선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판옥선이 평소에는 어선, 전쟁 났을 때 군선으로 쓰였다고 하잖아요. 애초에 조선의 바다를 지키는 것이 이 판옥선의 역할인데 단순히 빠르게 앞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조선의 얕은 바다에서도 쉽게 돌아다니면서 제자리 선회도 쉽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그런 배에 걸맞는 특성으로 첨저선보다 평저선을 선택한 조상님들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첨저선이라면 만약에 배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었다 하면 그대로 넘어지기 쉬울 텐데 이렇게 판옥선처럼 뭔가 바닥이 평평한 이렇게 네모난 배 모양이라면 옆으로 좀 기울어도 무게중심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복원력이 좋은 겁니다. 계속 조립하다 보니 든 생각인데 애초에 이런 판옥선이나 조선시대 궁궐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 실제로도 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접착제나 못 같은 것을 전혀 안 쓰고 가끔씩 나무 못이나 좀 썼을 정도? 접착제를 써서 조립하고 있는 핸델물리보다 옛날 조선시대 조상님들께서 더 대단하신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2층에 격군실 있는 곳까지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격군들이 노젓는 군사들인데 이분들 정말 가슴 근육이랑 등 근육이 엄청 발달하셨을 것 같아요. 밀 때 가슴 운동, 당길 때 등 운동 해가지고 어깨 엄청 넓으셨을 것 같아요. 3층에는 전투 인원들이 탔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주력 함대였던 세키부네보다 판옥선이 훨씬 큽니다. 세키부네는 판옥선 앞에 있으면 미니 보트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 때도 세키부네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자면 판옥선을 향해 공성전을 벌였다고 하잖아요. 사다리를 타고 왜군들이 올라가야 판옥선 3층으로 도선, 월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판옥선이 그렇게 훨씬 큰 배였는데도 의외로 전투 인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탔습니다. 사수, 활 쏘는 군사 50명, 포 쏘는 군사 80명, 이렇게 합쳐서 130명밖에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왜군은 판옥선 가까이 가서 월선에서 백병전으로 싸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조선군 입장에서는 왜군이랑 백병전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키부네가 코앞까지 오기 전에 쏴서 없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쏴서 다 쓸어버리는 것이 목적이지 칼싸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탈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조선 수군은 포를 쏘면서 싸우고 일본군은 조총이나 좀 쏘다가 어떻게든 월선에서 백병전을 벌이고 싶었으니까 조선군이 최대한 멀리에서 싸웠겠죠? 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함정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던 건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끄시던 조선 수군은 생각보다 일본군과 가까이에서 싸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조총에 다 맞아 죽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이때 조선 수군이 쏘는 포가 맞으면 폭발하는 그런 현대적인 포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볼링공을 쏴서 나무 배를 때려 부수는 건데 멀리에서 쏘면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일본군 배가 판옥선보다 좀 덜 튼튼하긴 해도 그런 포를 몇 번 쏴가지고는 바로 침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그냥 철탄 혹은 돌덩어리 혹은 대장군전 같이 통나무로 돼 있는 큰 나무 화살, 이런 것을 총통으로 쏘다가 어느 정도 일본군이 가까이 오면 조란탄으로 쓸어버립니다. 말하자면 살상을 하는 거죠. 조란탄을 쏜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산탄총, 샷건 혹은 소위 말하는 클레이모어, 그걸 쏘는 거니까요. 말하자면 영화 한산에서 굉장히 센스 있게 고증한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일본군이 가까이 오길 일부러 기다렸다가 이순신 장군께서 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센스 있게 잘 고증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란탄을 쏘다가 일본군 함대가 더 가까이 오면 그때 확실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어떻게 하냐? 일본군 배에 불을 지릅니다.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적군의 함대를 없애버릴 수 있겠죠. 아니 근데 핸델님, 조선군이 그렇게 가까이에서 싸웠으면 일본군 조총에 의해서 조선군 전사자가 많았을 텐데? 라고 하실 텐데요. 그래서 더 대단한 것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께서 치르셨던 여러 해전 중에서 아군 전사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던, 아군 피해가 상당히 컸던 그런 해전이 한산도 대첩 조금 후에 있었던 부산포 해전입니다. 부산이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 본진이잖아요. 본진을 친 거예요. 굉장히 전투가 치열했을 겁니다. 부산포 해전 때 일본군이랑 조선군이 쏜 탄환이랑 화살 때문에 하늘에 해가 가려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 속에서 조선군 전사자는 정훈 장군 포함해서 6명.
그 난리 속에서도 조선군 전사자가 겨우 6명이었습니다. 이것도 다른 해전에 비해서 아군 피해가 굉장히 컸던 편이에요. 이런 걸 감안하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이끌고 다니셨던 조선 수군은 일본군을 일방적으로 학살했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대단한 거죠. 그럼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서 계셨을 누각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이걸 한번 만들어서 끼워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으로 치면 이순신 장군이 해군 제독이시니까 이순신 제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친근한 그리고 익숙한 표현은 이순신 장군이니까 저도 그냥 이순신 장군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네요. 이렇게 해야 끝이네요. 이제 누각을 이렇게 여기에 올려서 끼워 보겠습니다. 접착제를 발라서 끼웠으니까 접착제가 다 마르기만 하면 안 빠지겠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꼭 항공모함 같기도 하고, 이제 돛대를 꽂고 깃발만 꽂아주면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달려라 아기 판옥선이다 보니까 고증에 한계가 있네요. 원래 판옥선이나 거북선은 돛대가 2개니까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와, 지난번에 조립했던 거북선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멋있는 완성작이지만 이왕이면 동력까지 주면 좋겠죠? 제가 지난번에 거북선 조립하다가 실수로 앞뒤를 바꾸어서 붙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번에는 방향을 꼼꼼하게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필 순간 접착제까지 써버리는 바람에 떼어내느라 귀찮았거든요. 제대로 해볼게요. 이 하얀 게 있는 이쪽이 뒷바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붙여야겠죠? 이제 이 접착제는 다 썼으니까 이거랑 함께 버리고요. 순간 접착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플라스틱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바르려고 했더니 그냥 여기에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오목하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완성! 와! 이제 시범 운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고양이가 와서 건드리네요. 도르가 갔습니다. 이제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네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북선이랑 비교해 볼게요. 이야, 둘 다 멋있다. 광개토 대왕암이랑도 비교해 볼게요. 이야, 판옥선이 제일 멋있네. 영화 한산을 다룬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댓글로 봤는데 어떤 분께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영화에서 좋았던 게 거북선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을 다 집어넣어서 그런 것 같다고. 2층설, 3층설 두 가지 학설을 둘 다 집어넣어서 두 가지 버전의 거북선을 등장시켰잖아요. 그리고 용머리가 들락날락 거렸을까에 대한 가설도 집어넣어서 영화상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잘 풀어냈죠. 영화 초반에 나대용 장군이 부하한테서 자라를 선물로 받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영화 보면서 나중에 해전 장면에서 용머리가 들락날락 거리겠구나 라는 걸 제가 진작 눈치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해전 장면에서 용머리가 들어가면서 적군 배에 박히지 않고 들이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일본군이 거북선을 소위 말하는 장림배 메쿠라부네라고 놀리다가 보카이센 해적 괴물이라고 부르면서 두려움에 떨더니 여러분께서 좋아하셨을 거북선
전포 사격 장면을 통해서 일본군이 그야말로 몰살되었죠. 그런데 진짜 클라이맥스는 따로 있었죠. 실제 역사하고도 부합하는 하객진. 현대의 배는 대부분 첨저선이라서 배를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유선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가는 속력은 빠른데 배가 밑에까지 이렇게 원래는 뾰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배가 돌려고 하면은 물의 저항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자리에서 돌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죠. 그래서 첨저선은 배가 옆으로 돌 때 제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턴을 해야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판옥선은 평저선이다 보니까 배가 물속에 잠기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돌려고 해도 저항을 적게 받으니까 제자리 선회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걸 이용한 게 영화에서도 나왔던 하객진을 펼치는 장면이었죠. 영화에 나온 것처럼 노를 한쪽으로만 젓는다든지 해서 배를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순신 장군께서 조선군이 하객진을 펼치도록 명령하셨죠. 그런데 하객진은 왜 썼을까? 제가 아까 이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저 때 쓰던 포가 엄청 현대적인 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빗나가면 그야말로 바닷속에 쇳덩어리가 빠지고 끝 이렇게 돼버리는데, 만약에 하객진을 펼쳐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포위해 놓고 쏘면 막말로 누가 하나 쏜 거라도 맞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진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분으로 한산도 대첩을 설명할 모든 준비를 마쳤고요. 저는 쿠팡에 조립 후기를 남길 수 있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물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